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충북 오늘은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2019 FIFA U20 월드컵 경기로 인해서 오늘 30분 늦게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경기 보셨겠죠? 우리나라 대표팀이 에콰도르를 상대로 1대0으로 이기면서 드디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참 의미가 있는 게요. 36년 만에 4강 진출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결승 진출은 FIFA가 주관하는 경기에서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정말 훌륭하고 네. 짜릿하고 기분 좋고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좀 보셨는데요. 네. 보면서도 맞아 맞아요. 잘했어 막 이런 아마 탄성을 내셨을 겁니다. 네. 자, 결승전은요 16일 일요일 새벽에 있을 예정인데요. 네. 이탈리아를 꺾고 올라온 우크라이나와 격돌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선수단이 분명히 잘할 거고요. 전 국민의 응원을 모아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를 꼭 이겨주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꼭 깨주세요. 네. 자, 충북 오늘 첫 소식은요. 투데이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에 네. 어떤 이슈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했던 이슈의 뒷이야기를 직접 취재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CJB 보도국의 김기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금융사기 기승입니다. 얼마 전 청주 시민들이 활동하는 SNS에 글이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휴대전화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이 캡처된 화면이 SNS의 대화창인데요. 이 대화창을 유심히 보면 딸이 엄마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대화처럼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전혀 그냥 정말로 우리 아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할 텐데요. 이게 메신저 피싱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다행히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도 다행인데요. 이 메시지가 보낼 당시에 딸과 엄마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다행히 범행에 걸리진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있는 상황에서 딸을 사칭한 사람의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취재를 하면서 피해를 당할 뻔한 가족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한 장소에서 있지 않았으면은 자신도 자칫 속아 넘어갈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있습니다. 정도였군요. 네, 정말 그럴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요, 이 피싱 범행이 어떻게 진행이 될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까? 네, 일단 SNS를 보면은 프로필 사진과 프로필 사진 뒤에 배경 화면이 있죠. 네. 그것을 사칭 대상으로 삼은 사람과 똑같이 해놓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확보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범행 대상을 찾는 거죠. 주로 사칭 대상 인물의 가족들이 주요 범행 대상으로 꼽힙니다. 네. 급하다고 말하면 상대적으로 손쉽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는 건데요. 주소록에 엄마나 아빠 이렇게 저장이 돼 있으면은 약간의 반말투 섞인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나 돈이 좀 급한데 빌려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네. 저장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로 되어 있으면 이제 존댓말을 하면서 이제 범행을 이제 시도를 하는 겁니다. 네. 삼촌이나 이모 등도 마찬가지고요. 이 범행 대상에 맞게 맞춤형 범행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네. 여보세요 그랬더니 엄마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부를 사람이 없거든요. 그쵸. 저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러고 바로 끊어서 네. 나중에 끊고 나니까 이게 진짜 보이스피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를 입는 거 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일단 피싱범이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해놓는 게 조금 일반적인데요. 네.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다고 연락을 하고요. SNS를 이용한 음성 통화를 시도한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고장 탓에 PC를 이용해서 왔는데 잘 들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까지 손을 써놓게 되면은 피해자들은 자녀가 전화가 안 되는 상황이구나. 그렇죠.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끔 하고 이런 방법으로 안심을 시켜둔 뒤에 휴대전화 수리비나 아니면 차 사고가 났다면서 이 수리 이런 핑계를 대고 돈이 친구나 필요하다. 지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통화를 해보면 알 수도 있지만 저런 SNS를 볼 때는 급한 상황이로구나. 네. 이래서 전화조차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자,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네. 사전에 파악한 개인 정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 정보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네, 얼마 전 한 포털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다는 네.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포털 사이트에 가입된 사람들의 주소록, 다시 말해 휴대전화를 바꿀 때 주소록을 손쉽게 옮기는 목적으로 포털 사이트 계정에 입력을 해두고 다시 다운을 받습니다. 이 포털 사이트 계정이 해킹되면서 주소록까지 빠져나가게 된 것으로 경찰에서는 수정을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빼돌려진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사칭 대상의 이름부터 가족 관계까지 모조리 파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정말 이게 이제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끊이지 않게 이제 생기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216억 원이나 됩니다. 기준 연도의 한 해 전이죠. 2017년도에는 피해액이 58억 원이었는데요. 한 해만 무려 270% 이상 급증한 겁니다. SNS 사용자가 많아진 만큼 그만큼 피해 사람도 많아지고 피해액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시도들도 많이 있었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사칭 피해가 많은 SNS 운영진들이 아이디어를 내놨는데요. 네. 주로 해외에서 접근해서 피싱 범죄를 시도하는데 해외에서 접속할 경우에는 글로벌 표시를 해두도록 이제 해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피싱 범죄가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국내 IP를 사거나 대포폰을 이용해서 우회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사실상 이런 예방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금융사기 수법 가운데 하나인 메신저 피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사기 수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말고도 스미싱도 있습니다. 네. 스미싱은 돌잔치나 청첩장 등 문자 메시지에 속해 있는 URL을 눌러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를 심어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게 악성코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빼가는 수법인데요. 다행히 이 부분은 통신사에서 사전에 걸러주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사기의 어떻게 보면 그 기본이라고 보여지는 이 보이스피싱은 여전합니다. 언론 보도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보이스피싱을 막은 은행원이 표창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맞아요. 등장을 하는데 네. 그만큼 여전히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이스피싱이 언제적 말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피해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신 거죠? 네네. 네, 상황이 어떤가요? 네, 충북의 경우만 좀 따져봐도 좀 심각한 수준인데요. 지난 2016년도에는 507건이 발생해서 34억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네. 2년 뒤인 지난해에는 무려 722건이 발생했고 76억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을 사칭해서 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고 이제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럴 때 전화를 끊지 말라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주로 나이가 있으신 노인분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는 현실입니다. 평생 모아놓았던 돈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거나 조사에 필요하다며 요구하면은 상대적으로 의심을 좀 덜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보이스피싱의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예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돈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연락을 받았다면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화를 끊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충북지방경찰청이 사이버범죄 수사 경험 있는 퇴직 경찰관들을 이용해서 금융범죄 예방관으로 임명했는데요. 네. 충북 지역 은행권을 돌면서 이런 피싱 예방 교육은 물론 혹여나 범죄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방 역할도 좀 하게 됩니다. 네. 네. 전국 지방청 최초로 시행되는 부분이라서 역할을 좀 기대도 될 것 같고요. 또한 메신저 피싱의 경우 반드시 통화를 해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가 나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안심하는 것보다는 항상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맞아요. 조심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메신저 피싱이라든가 보이스 피싱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너무 지능화되고 다양화되어 있으니까 평소에 이런 예방법들 잘 좀 알아두시고 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다음 준비한 소식은요. SK 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설 논란입니다.
SK하이닉스가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570메가와트급 LNG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네. 자, 이제 그 규모를 좀 살펴보고자 네. 하는데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반대한다고 하면서. 지금 570메가와트급이잖아요.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570메가와트급이라고 하면요. 예전에 가동이 중단된 고리 네. 1호기 원전 아시죠? 이것이 587메가와트급입니다. 발전 규모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적은 테크노폴리스 부지 안에 33,000여 제곱미터, 축구장 4개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규모가 상당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청주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것은 시민들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환경단체에서는 이 LNG 발전소가 건설되면 이 청주 미세먼지에 더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LNG 발전소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미연탄화수소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더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질소산화물과 미연탄화수소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2차 생성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한 가지로 내세우는 것은 현 정부가 지금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등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만 전력을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친환경 에너지의 경우 날씨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수급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기료 인상도 좀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네. 환경단체에선 SK하이닉스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전력망을 생산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체의 전력망이다.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측의 LNG 발전소 설치에 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SK하이닉스 측에서는 일단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LNG 발전소는 기업의 생존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네. 신규 공장 증설로 안정된 전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단 1초라도 전력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도체가 제품으로 나오는 데까지 수백 개의 공정을 거치는데요. 약 3개월이 지나야 실제 제품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력 공급이 끊어지면 3개월치가 한순간에 증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LNG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정말이지 이제 이 발전소 건설을 앞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지역 주민들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건설하려는 LNG 발전소는 현재 지역난방공사가 사용하는 벙커 CU와 비교해서는 오염원 배출이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요. 또한 SK하이닉스는 조만간 대기 오염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제 LNG 하면은 지금 우리 시내버스도 LNG를 쓰고 있긴 하잖아요. 네. 네, 앞으로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마지막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마지막 소식은 시청자들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하실 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번 여름 날씨입니다. 최근 많이 더웠죠. 때이른 무더위 탓에 한낮에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기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더우면 올여름 도대체 얼마나 더울까 맞아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달 평균 기온이 약 18.4도를 나타냈는데요.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높았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난해 이 더위 생각하면 벌써부터 이제 걱정이 앞서는데. 너무 더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때이른 더위 찾아온 이유는 뭡니까? 네, 따뜻한 기온을 가지고 있는 남풍이 한반도로 좀 올라왔고요. 네. 여기에 강한 햇볕이 조금 강한 햇볕이죠. 일사량까지 좀 많았었고 총 강수량은 33.9mm였습니다. 이거는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인데요. 뜨거운 바람이 불고 햇살은 내리쬐는데 이를 식혀줄 비까지 내리지 않으니까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거죠. 네. 네. 다들 이제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게 올여름 날씨가 어떨까입니다. 작년처럼 더울까? 아니면 예년 같을까? 우리 아열대 기후로 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 텐데 올여름 어떻게 지금 예보가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희망적입니다. 네. 청주기상지청이 이번 여름에 예측 결과를 내놨는데요. 지난해만큼의 폭염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다만 기온이 평년보다
높긴 높겠지만 40도로 또는 지난해만큼의 기록적인 무더위, 폭염은 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다행이네요. 네, 네. 문제는 이제 비입니다. 무더위는 조금 괜찮은 대신에 국지적인 호우, 그야말로 쏟아지는 비가 내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스콜성의 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주기상지청 예보관의 말 들어보시죠. 티벳 고원의 눈덮임이 평년보다 많은 상태에서 북극해 얼음 면적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상층 기압골의 잦은 통과와 이 시기에 기온 하강이 예상됩니다. 네, 정말 올해도 뭐 덥긴 하겠습니다만은 지난해만큼 기록적인 더위는 예상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투데이 브리핑 CJB 보도국의 김기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